혹시 나도 블로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알렉세이 구제이라는 분의 글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온라인에 글을 써야 하는지 그 아주 명쾌한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머릿속엔 분명히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막상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면 내가 이걸 써도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딱 발목을 잡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그 망설임의 정체가 뭔지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걱정들 때문일 거예요. 난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혹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독창적인 것도 없잖아. 또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 써봤자 아무도 안 읽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요.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깨부셔야 할 그런 장벽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벽부터 한번 넘어보죠. 바로 쓸 게 없다는 이 고민. 부제는 당신의 삶은 이미 컨텐츠로 가득 차 있습니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저자인 구제이가 실제로 자기 글감을 찾는 방법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맨날 똑같은 조언 해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와, 이건 진짜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싶은 그런 경험은요? 또 어떤 글을 읽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고 막 반박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들, 이게 다 훌륭한 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독창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게요. 부제가 되게 재밌어요.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인 이유. 보통 글쓰기 하면 독창성이 막 필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생각. 아니, 뭐 독창적인 할 말이 있어야 쓰지. 이게 바로 두 번째 큰 장벽이죠. 이미 세상에 널리고 널린 얘긴데 내가 굳이 또 해야 하나 싶고요. 근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비교를 한번 보시면 생각이 확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대학 교수랑 블로거를 비교해놨어요. 되게 흥미롭죠? 생각해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 창조해서 가르치시나요? 아니죠. 이미 있는 중요한 지식들을 반복하고 또 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우린 그걸 엄청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블로거의 역할도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공유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또 자기만의 관점으로 유용한 것들을 골라주는 거죠. 바로 큐레이션.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유명한 맨델의 유전 법칙 있잖아요. 그게 발표되고 나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냥 잊혀졌었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거 되게 중요한 연구 같은데? 하고 다시 조명하는 글을 쓴 거죠. 독창적인 글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 다시 알려준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이미 수십 번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글이 바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용구도 되게 와닿아요. 내 아이디어는 나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사소하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배경 지식, 즉 개념 구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남들한테는 와! 하는 깨달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그 당연한 생각 공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이번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궁극적인 목표, 더 나은 사고고요. 부제가 당신 블로그의 진짜 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쓰기가 주는 진짜 이득은 사실 독자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왜 쓴다고 생각하죠? 보통은 다른 사람들 보라고 내 글을 읽어줬으면 해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블로그를 시작해서 얻는 가장 큰 혜택은 독자와는 거의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블로그를 써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독자가 아니라 바로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쓰기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생각 정리 도구라는 뜻이에요. 이 대본 주겔이라는 분의 말이 딱 핵심을 짚어요. 머릿속에만 맴도는 생각, 그거 사실 되게 모호하고 허점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일단 글로 딱 끄집어내는 순간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여긴 논리가 좀 이상한데? 이 부분이 비어있네? 하고 빈틈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코딩할 때 버그 잡는 디버깅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대학교 때 물리학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설명 들을 땐 오, 다 알겠다. 쉽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 백지 딱 놓고 혼자 문제 풀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도 똑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걸 조리 있게 글로 써내는 건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글쓰기는 내 생각을 억지로라도 명확하게 만들게 하는 최고의 훈련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왜 써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마지막 관문, 아니 그래서 어떻게 쓰냐고 글쓰기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의 공포를 이기는 3가지 비법입니다. 하얀 화면만 쳐다보고 있기 너무 힘들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팁 3가지예요. 첫째, 그냥 친구한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걸 녹음했다가 나중에 글로 옮기는 거죠. 둘째, 특정 사람, 친구나 가족한테 이메일을 쓴다고 상상하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문체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마지막은 이건 좀 극단적인데 The Most Dangerous Writing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글쓰기를 멈추면 지금까지 쓴 게 다 사라져버리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편집은 나중 일이라는 거. 일단은 쏟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초고의 명백한 목적은 당신을 2번째 원고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은요, 그냥 쓰레지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완벽한 문장 하나 쓰겠다고 끙끙대다가 한 글자도 못 쓰는 것보다 진짜 엉망진창인 글이라도 일단 끝까지 써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진짜 실행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시작을 위한 4단계. 이번 주에 당장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정말 간단해요. 첫째, 옛날에 친구랑 나눴던 이메일이나 카톡 대화 같은 거 한번 쭉 훑어보세요. 분명히 글감이 숨어 있을 거예요. 둘째, 딱 일주일만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조언을 반복하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보세요. 셋째, 다음 주말에 딱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도 그냥 통으로 비워두세요. 이 시간은 무조건 글 쓰는 시간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발행 버튼을 누르세요.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트릭 맥켄지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가지를 엄청나게 과소평가하고 있대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의 양. 그리고 2번째는 그걸 세상에 꺼내놨을 때 나에게 돌아올 어마어마한 이익.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지식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을 떼는데 아주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